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이제 대통령 순방 일정 좀 짚어볼 텐데, 아시다시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AI 관련된 얘기들 쭉 진행이 됐었고, 브라질 가서 룰라 대통령 만났고,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그 두 대통령의 어떤 케미, 이 기사도 많았고요. 7개 MOU가 체결됐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동포 간담회까지 일정이 쭉 이어졌습니다. 취임 후에 해외 순방 좀 많이 다니는 편이라면서 임기 초에 해외 순방 많이 나선 이유를 또 직접 설명하기도 했는데, 임기 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한다, 이 취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저의 개인적 편견일 수도 있어요. 윤석열 때도 많이 다니긴 했는데, 그렇죠. 네. 저 사람은 놀러 간다는 생각을 많이 제가 했었거든요. 대통령이 이제 재벌 총수들 데리고 가는 것도 먹이고 괴롭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뭔가 많이 하고 싶어하고 성과도 나. 저는 진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초장에 해야 돼요. 중간 넘어가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그 중간에 넘어가면 회피하나 도피하나 놀러가나 이렇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그 해외 순방이 많거든요. 지금 초반에 아마 그런 느낌이 들고, 실제로도 성과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재벌들이 같이 가는데 MOU 이게 나중에 어떻게 실현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성과가 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때 떡볶이 막 먹이고 술 먹이고 이런 느낌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저도 일하는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엔 브라질에서 그 우주항공청, 우주항공 상업 관련된 MOU를 한다든지, 어떤 또 상징적으로 룰라 대통령하고 같이 어떤 본인의 그 노조 활동했던 그런 것들을 만들어 그 모습을 만들어낸다든지,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1,400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유명한 CEO들이 왔나 보다 하는데, 평소에 잘 만나지도 않는 글로벌 빅테크 CEO들을 싹 다 불러 모은 겁니다. 한 명 초청하기도 힘든데 다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정부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위상하고는 전혀 달라졌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AI 선도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어떻다라는 게 아마 그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깜짝 놀랐을 거다. 그리고 저는 그 샌프란시스코 동포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준비한 원고 저도 이거 했다 치고 저도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앞서서 그 동포 회장께서 하신 말씀이 좀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약간 감화 감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시작한 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이야기를 하시면서 실제로 문화의 힘, 그 다음에 이제 K 민주주의의 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21세기 들어서 이렇게 평화적이고 민주적이고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시민혁명을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유일하거든요. K민주주의. 그렇습니다. 이거 전 세계에 수출해야 되고, 우리 잘하면 또 우리가 노벨 평화상도 전 국민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엄청난 성과가 있어요. 사실은 이걸로 신문들이 도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국내 정치 요소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이상한 의심병들이 있어요. 대통령을 끊임없이 의심하는데, 제가 순방간 기자들한테 좀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기사가 쭉 들어와요. 풀 기사들이 쭉 들어오고 밤에도 쭉 들어와요. 그럼 도대체 니네는 언제 자니? 잠 못 자고 일하는 거예요. 그럼 기자들이 일을 이렇게 하면 대통령과 당국자들은요? 그 사람들이 일하니까 기자들도 일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팀이에요. 순방을 가게 되면.
근데 저는 이렇게 엄청난 순방 성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룰라 대통령 만나서 저도 굉장히 그 대목이 인상적이었는데 이 노동자성을 잃지 말고 네네.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연대하고 금속노조 사무실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도 항상 있는 거예요. 채화단 DNA 안에.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 좀 도와주고 함께하면 안 되나? 내부에서 자꾸 의심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저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흔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부는 그냥 여일하게 탄생한 민주당 정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21세기 들어 2번의 시민혁명 했다고 했는데 응원봉 들어가지고 그 추운 엄동설안에 국민들이 만든 시민혁명 정부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저는 정치인들도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정치하면서 자꾸 이거를 흔들고 실제로 지금 중심이 되어야 할 의제들이 실종되거나 사라지게 만들고 엉뚱한 의제가 올라와서 막 분탕질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게 누구에게 좋겠습니까? 끝내는 이건 내란 세력 돕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순방, 그러니까 전 박지훈 변호사가 얘기했던 윤석열 때랑 비교가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죠. 대통령 되자마자 처음으로 갔던 데가 스페인이었을 거예요. 네. 예. 나토 갔다 와서 그러니까 외교 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을 전용기에 태워가지고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로 순방만 가면 뉴스거리가 그런 거였어요. 미국 갔다 왔으면 바이든 날리면이 나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리투아니아 갔다 그랬더니 뭐 쇼핑을 했네 어쨌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리고 순방 갈 때마다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 순방 이후에는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1,400조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메가 프로젝트 무려 뭐 800조 뭐 두 회사가 합쳐서 뭐 몇천 조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숫자 개념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1,400조면요. 대한민국 2년 예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모아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 이 뉴스가 저희도 오늘 첫 뉴스로 안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현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각성할 필요도 있겠고 저희 뉴스다이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관심에 대한 부분을 환기시킬 필요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안 좋아요. 오늘 SK하이닉스 뭐 영업 실적이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다 좀 밑돈다 그러더라도 거의 70조에 가까운 돈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 그런데도 폭락을 했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런 상황들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정부 당국에선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부담이 되죠. 그래서 뭐 당연히 그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게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 언론이 우려하고 물론 이제 중국의 굴기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으로 밑받침을 해줘서 빠르게 속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 팹을 짓고 막 공장 짓고 다 해서 만들려고 다 해놓고 보니까 딱 뒤돌아보니까 어머 중국이 벌써 다 해버렸네. 예. 우리 시장이 없어졌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속도전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다른 데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실제 AI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우리가 산업화 혁명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진짜 그야말로 우리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빛의 속도로 이제 AI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뭐 생성형 AI는 쓰고 있지만 AI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방비를 빠르게 촉수를 세워서 하고 있고 뭐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조명이 안 되니까 굉장히 답답한 것이고 뭐 엔비디아 순환 출자나 뭐 이런 등등 때문에 사실 시장이 얼어붙고 좀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되겠. 저 아는 지인도 어떤 분이 3억이 마이너스라고 레버리지 들어가신 분들은 아이고. 그리고 또 뭐 어디 한국일보 기자인가 거기는 뭐
집을 팔아가지고 뭐 투자를 했는데 뭐 이런 우울한 소리가 들리기는 해요. 근데 이제 돈이 많으시구나. 부럽다. 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뭐 또 그래도 이제 먼 미래를 보고 가라는 거니까 지금은 이래도 그래서 그러니까 뭐 코스피가 저희가 지금 뭐 계좌가 높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충격적이긴 보지 해요. 마. 네. 아이고 뭐 이걸 제가 사실 저는 뭐 주식을 예전에 하다가 말았는데 이걸 방송에 오면 코스피 얘기를 하는데 거짓 흥을 내기가 좀 그래서 같이 흥을 좀 내려고 조금 샀어요. 여기서 좋아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하기 6천 7천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짓말 같아서 한 몇백만을 샀는데 네. 너무 올라가길래 좀 더 샀거든요. 지금 보이 막 과간이에요 지금. 저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예. 좀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그럴 수 있죠. 방송할 때 사실 이 흥을 좀 내려고 일부 샀다가 너무 오르니까 네. 나도 사. 이 길이 야. 맞는데 내가 왜 다른 길을 갔을까? 제가 좀 많이 샀어요 생각보다. 그 3억 이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보니까 이게 참 어제부터 오늘까지 참 근데 마지막에 조금 그래도 살짝 올라가는 모양새가 있어가 좀 덜한데 박지훈 보니까 다 파란색. 지금 다 파란색이에요. 그냥 더불어민주당 그냥 다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아니, 완전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박지훈 변호사 같은 사람이 더 있어요. 그렇죠. 저예요. 아니 이게 저도 지금 그래요.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말했던 이 패턴을 정말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 많아요. 네, 그렇죠. 많아요. 네. 주식 투자를 처음에는 뭐 예전에 어떤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안 하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야 5천이 진짜 된다? 된다. 라고 하면서 들어갔다가 막 8천 막 되니까 막 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이게 때 참- 산다라는 취지로 그때 많은 분들이 좀 들어갔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점이라고 얘기되는 지금으로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사실은 긴 시간이 간 것도 아닙니다. 한 달. 네,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이제 절반 이제 떨어졌어요. 이제 드디어 제가 들어갈 때가 된 건가요? 네, 저는 아직 그때 약간 주식 계좌를 진짜 만들어야 되나 싶었는데 네.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 야, 네. 진짜 안 들어가게 약간 잘했다. 부러워요. 부러워요. 예. 아니 유일하게 근데 부럽네. 저도 그 아, 저기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가 맨날 놀렸거든요. 저한테 주알못이라고 하면서 장 선배가 주식 시작하면 그때는 다 나와야 된다.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식을 전혀 모르지만 모든 제도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주식을 모르지만 그거 뭐지 2배 레버리지. 레버리지. 그거 나왔을 때는 주식을 모르는 저도 저거는 되게 위험한 거다. 걱정이 예, 됐군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음의 복리 효과인가요? 예. 네, 네. 왜냐하면 그거는 솔직히 투자라기보다는 거의 투기이자 도박성이 짙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저희 뉴스타이브 출연해 주는 광설복덕방 이광수 대표하고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이 시장이 정부 당국이 지금 개입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 되어버렸다. 이런 비판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김용범 실장도 구조적 요인 점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거시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나의 재산 일부를 주식에 이제 위탁하고 지금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그렇죠. 부분. 이거는 조금 더 정부 당국에서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단위 종목 레버리지는 여러 비판들과 제약과 한계들이 지금 동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함께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은 사실 개미들만 외롭게 두면 안 된다는 게 이광수 그렇습니다. 대표의 예.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기관이나 그다음에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나 이제 다시 시장을 좀 부흥할 수 있는 어떤 매개고리가 필요한데 그 흐름이 너무 없는 거, 너무 외롭다. 우리 어렸을 때 배우잖아요. 경제 3주체. 예. 네. 그러니까 시장이 있는 것이고 정부가 있는 것이고 기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에는 이제 개인 가게가 있는 것인데 지금 정부와 기업이 너무 아무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광수 대표의 평가는. 그러니까 개미들이라고 얘기하고 국민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일반 시민들 가게가 지금 이 판을 고스란히 그냥 정통으로 맡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들도 조금 또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일 때가 됐다.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까요. 요 얘기도 좀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라고. 자,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